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 쑥스러움 많은 PD님이랑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직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친구가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좀 정의로워 보여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손해사정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로 보통 금감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한테 최종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좀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 근거라든지 의견 등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도 손해사정사가 있던데 무슨 차이일까요?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손해사정사는 조금은 다른 직종과 다르게 좀 특이하게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저처럼 이제 고객분들, 보험 소비자분들한테 사건을 의뢰받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이런 독립손해사정사 두 부류로 보통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아니면 소비자 편이면 소비자 편인 독립손해사정사,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같지만 어디에서 의뢰받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업무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손해사정사가 되면 돈 잘 버나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편에서 일을 하시는 손해사정사도 있고, 저처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PD님이 여쭤보신 거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봉제로 대기업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신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시는데, 저 같은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하는 만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겠죠. 저도 법인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근무를 했던 경험도 다행히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당연히 잘 하시는 탑 클래스 분들은 1년에 당연히 억 이상 소득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반면에 영업 활동이 조금 저조하신 분들은 뭐 일반 직장 다니시는 그런 분들보다도 수입이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손해사정사라는 시험, 자격시험은 보통 1차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져 있고 2차는 논술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차는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차 논술에서 너무나 생소한 이런 의학이라는 과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준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2차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동차로 1차, 2차 합격생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더 높은 전문 자격증보다는 조금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있죠. 일단은 손해사정사, 이게 사실 대표 그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대학생분들은 보험회사를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처럼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독립손해자동사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험회사에서부터 내려오는 사건을 잘 해결을 하면 다행이지만, 저 같은 독립손해자동사는 아무래도 영업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사건이 없으면 그 능력을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자동사, 고소득만 보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나오실 때 꼭 영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준비, 과정, 이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하고 계획하셔가지고 나오시기를 꼭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은 이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진짜 100%, 200%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손해자동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라는 조금 불안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만 자리가 잡히면 굉장히 좀 자유롭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워라밸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손해자동사라는 직업을 정말 잘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후회 없이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손해자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조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저없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하게 손해자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 또 매력있는 PD님과 함께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나라도 손해자동사라는 직업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통해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